안녕하세요. 문학축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입니다. 포르투갈이 나온 위대한 시인인 페르난도 페소아는 1888년 수도인 리스본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냈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작가가 되었죠. 작가로서 페소아는 특이하게도 70여 명의 허구적 타인을 창조해 작품에 활용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불안의 책에서 소아르스라는 인물을 마치 실존하는 인물인 듯 묘사한 것처럼 말이죠. 페소아는 20세기 최고의 시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포르투갈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에는 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재평가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불안의 책은 작가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인 1982년에 발표된 책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은 베르나르도 소아르스라는 한 남자의 내면의 생각과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서사적 구조는 없는 대신에 지금 읽어도 깊은 영감을 주는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죠.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고 페소아의 독특한 문학적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깊은 울림을 주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베르나르도 소아르스라는 남자입니다. 이 작품은 이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죠.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줄거리라고 할 것이 따로 없습니다. 작가의 페르소나인 베르나르도 소아르스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줄거리를 가름하겠습니다. 베르나르도 소아르스는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의 도라도레스 거리에 있는 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회계사무소의 사장은 바스케스라는 인물이고 모레이라라는 이름의 관리장의 아래에서 세르지우, 보르주스 등의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죠. 회계사무소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아르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글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불안의 책은 바로 이 소아르스라는 인물이 쓴 글이라는 형식입니다.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소아르스가 가진 불안의 원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불안의 책으로 작가 페소아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소아르스라는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수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제목에 걸맞게 그는 어딘지 모르게 산만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그는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아르스는 이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자신의 삶을 꿈이라고까지 생각하죠. 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나는 살면서 꿈을 꾼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사는 동안 꿈을 꾸고 또 하나의 삶인 잠 속에서도 꿈을 꾼다. 내 의식은 중단되는 일이 없다. 이 작품에서 그가 말하는 꿈은 사전적 의미로 잠을 잘 때 꾸는 꿈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아르스의 꿈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하며 만들어간 그 스스로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그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모습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혼자 하는 생각으로 구성되고 있죠. 이쯤 되면 소아르스에게 있어서 자신의 내면에 구축한 세계, 즉 꿈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이를 증명합니다. 꿈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결국 깨어나고 말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꿈속에서 나는 수많은 황제가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꿈은 그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자신조차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 꿈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하는지 더 이상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나를 끌고 왔다. 종합해보면 소아르스에게 있어서 자신의 내면에 구축해놓은 자신만의 세계가 전부지만 그 자신만의 세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에서 불안이 촉발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작가 페소아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서 불안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작가 페르난도 페소아의 문학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아르스라는 인물은 페소아가 창작해낸 그 자신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페소아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제 눈길을 잡아 끌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가는 문학 자체에 큰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가의 작품 속 자아인 소아르스는 계속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는 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글 쓰는 행위 자체를 신성시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 글은 그것을 쓴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은 유한하지만 그가 남긴 글은 영원히 남는다고 믿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생각이죠. 가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살지만 당신이 쓰는 시는 당신이 죽은 후에도 살아간다. 글은 영원하기 때문에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글을 쓰는 소아르스도 언젠가 누가 자신의 글을 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글 자체에 권위를 두었기 때문인지 작가는 고전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호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하여 사상의 저급한 요소들로 형성된 문학과 예술이 탄생했으니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다 라는 문장에서 고전주의가 쇠퇴하고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게 되자 아주 형편없는 예술가들이 배출됐다 라는 문장에서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엄격하게 문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고전주의 문학이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낭만주의 문학에 비해서 가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소아르스의 생각에서 드러나는 페르난도 페소아의 문학관은 분명 보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식을 상찬하면서 꼭 얻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무지를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문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간 인류가 쌓아온 지식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지식이 늘 유용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페소아는 특히 자신과 타인에 대해 무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두 다 알지 못하며 순간순간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워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것이 많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바지만 도리어 페소아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무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죠.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작가는 타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어울려 살 수 있다.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자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삶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고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으며 그것을 기피하는 것은 실망스럽게 만든다는 가정을 근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페르난도 페소아가 이 작품에서 소아르스라는 인물의 내면에 깊이 침착해 그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인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존재인 인간에 대해 너무 깊이 아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인 겁니다. 결국 이 작품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죠. 여기까지 불안의 책 축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